안녕하세요. 박석재의 천문역사TV 박석재입니다. 오늘은 계룡산 UFO 사건 카테고리 5번째 시간입니다. 지금 제가 네이버 웹소설 계룡산 UFO 사건을 연재하고 있습니다. 2025년 3월 11일에 시작해서 6월 말까지 시즌2가 연재될 것 같습니다. 근데 거기 이런 문장이 나와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그 정도 수준의 SF 영화나 드라마를 안 만들고, 못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 정도 수준의 SF는 오래전에 스필버그 감독이 만들었던 미지와의 조우입니다. Close Encounter of the Third Kind라고 하는 스필버그가 만든 그 영화를 말합니다. 그렇게 오래됐는데 우리는 오래됐으니까 이제 우리 컴퓨터 그래픽 우리 기술로 그건 넘었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 현경준 교수의 얘기예요. 물론 작가의 얘기죠. 어중간한 특수 효과로 밀어봐야 스타워즈까지 본 관객들 눈에 차지 않지요. 거기다가 스토리까지 약하면 국내 무대에서조차 통하지 않게 됩니다. 일부 뜻있는 감독들이 큰 투자를 받아 제작해도 성공하기 어렵지요. 제가 최근에 보면 많은 분들이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SF를 하다 보니까 특수 효과에 대한 스트레스가 있습니다. 잘해야지, 스타워즈 못지않게 해야지, 아바타 못지않게 해야지, 이런 스트레스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쪽에 많이 투자를 하고 기본적으로 과학기술 소양이 없는 사람이 만들다 보니까 스토리는 우리 옛날 연속극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일단 내부에서 안 맞아요. 그 내부에서 안 맞는 가운데 해외 시장이 개척될 리가 없죠. 그러니까 망합니다, 반드시. 박사님, 그러면 KSF 영화나 드라마는 어떻게 만들어야 할까요? 제 생각입니다. 일단 나중에 우리 스타워즈 같은 거 나중에 만들고 저는 철저하게 한국을 의한 콘텐츠로 세계 무대에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현재 두 기자님이 ET와 UFO를 추적하고 있는 일들이 너무 훌륭한 한국 콘텐츠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탈영병을 영화 소재로 쓸 수 있는 나라가 몇 나라나 되겠습니까? 탈영병이 나오고 사단장, 연대장이 그것 때문에 징계를 먹고, 이게 완전 한국적인 얘기 아닙니까? 이런 소재를 가지고, 물론 통일 못한 우리 민족의 슬픔이기도 합니다만 어쨌든 한국적인 소재잖아요. 이런 걸 가지고 외계인과 얽혀서 어떻게 좀 해석해 본다든가. 자꾸 ET라는 영화를 생각하면 꼭 백인 어린이가 생각나잖아요. 우리 한국 어린이가 주인공이면 우리가 봐도 어색해. 꼭 멀더 스컬리죠. FBI 요원이 추적해야지. 우리나라 국정원은 UFO 추적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 말이야, 왜. 그러니까 그런 벽부터 깨야 돼요. 기본적으로 제 생각에는 클로스 인카운터나 엑스파일 정도의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국민 소양이 돼야 그 다음에 저는 세계를 겨냥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야 터미네이터나 뭘 만들 수가 있어요. 너무 큰 돈을 쓰면서 SF를 좀 시도하는 것이 저한테는 좀 초조해 보입니다. 일단 2루타, 3루타를 쳐야 홈런도 치는 것이죠. 그 단계를 저는 거쳐야 된다고 봅니다. 그걸 뛰어넘을 수 없다고 봅니다. 특수효과도 거의 없어 제작비도 상대적으로 적을 것 같고, 지금 제가 제 소설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특수효과라고 할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끝에 가서 있습니다. 끝에 가서. 계룡산 UFO 사건이라고 제목을 안 달았으면 이 소설이 SF인 줄도 몰라요, 사람들이. 철저하게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식스센스라는 영화처럼. 식스센스라는 영화는 배우들 출연료가 경비의 대부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끝까지 관객을 완벽하게 속이잖아요. 근데 우리도 그런 식의 어떤 두뇌적인 SF를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제목을 계룡산 UFO 사건이라고 달 수밖에 없었던 게, 그럼 안 보니까, 그렇게 안 달면. 예를 들어서 제가 거기 나오는 슈퍼패스트 같은 병 이름을 갖고 슈퍼패스트라고 이름을 지면 사람들이 보겠어요? 안 봅니다. 우리 한국 영화 무슨 살인사건 많이 있었죠? 그런 것 중에 하나처럼 위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지만 한국적이고 제작비가 적게 들은 것이죠. 거기 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전에서 유명한 과학도시 대전을 배경으로 만든 SF 시트콤입니다. 지그재그 델타팀이라는 유튜브 시트콤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기엔 그게 엑스파일이나 빅뱅에 가장 가까운 우리나라 시트콤이었어요. 최신성 기자가 이제 소개를 하니까 김은하 기자가 저도 봤어요. 이 사람들은 과학 쪽이니까. 최 기자님, SF에 집념을 가진 윤병철이라는 감독이 우리나라도 그런 드라마를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죠. 이 사람은 실제 인물입니다. 제 유튜브 감독입니다, 사실은. 근데 그걸 개인적인 관계를 떠나서 저는 굉장히 이분을 존경합니다. 하지만 워낙 저예산으로 만들어져서 엉성합니다. 일단 TV 카메라부터
방송국하고는 다르죠. 예산은 뭐 밝힐 수가 없을 정도고요. 그랬는데도 어쨌든 출연자들의 정열과 그 감독의 희생으로 3부작을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소개했던 꿈돌이의 추억이라는 노래가 바로 지그재그 델타팀 OST 중 하나입니다. 그건 그렇고 김 기자님은 외계 생명체가 존재한다고 믿습니까? 자, 온 국민이 우주와 외계 생명체를 얘기하고 AI를 얘기하는 시대가 와야 4차 산업혁명 시대 선진국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윤병철 감독님은 꿈돌이의 뭐 장인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꿈돌이를 사랑하는 사람이죠. 이분이 네이버 웹툰에 꿈돌이 사가를 연재했었어요. 이거 아직 마감되지는 않았습니다. 잠깐 휴재하고 있어요. 그 대전 엑스포가 93년 8월 7일 시작됐는데 2024년 8월 7일에 시작한 꿈돌이 사가가 지금 네이버 웹툰에 있습니다. 저도 뭐 자문을 좀 했죠. 우리 윤 감독님이 만든 SF 시트콤 3부작이 가장 저비용 한국형 SF 드라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그재그 델타팀에 이제 2023년도에 만들어졌고요. 대전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국내 최초 엑스파일 타입이고 시트콤이지만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우리나라 SF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 1부, 2부, 3부 저도 각본에 참여했어요. 제가 가진 걸 다 쏟아부었습니다. 델타팀의 탄생, 엑스파일 팀처럼 델타팀이 있어요. 예, 대덕연구단지 방위산업체 7성 DD에 오한꿈 박사가 지원한다. 예, 이 DD가 저 방위산업체죠. 예, 거기를 ADD라고 부르죠. 국방연구소를. 오 박사는 어렸을 때 만난 대전 엑스포 마스코트 꿈돌이를 진짜 외계인으로 인식하는 특이한 과학자다. 이름이 오한꿈입니다. 역시 대전의 마스코트예요. 번번이 취직에 실패하던 중 우여곡절 끝에 칠성 DD의 D팀, 이른바 델타팀에 입소한다. 오 박사는 다른 팀원들과 함께 외계 기술을 습득하라는 UFO 매니아 이계남 전무의 명을 받는데 이 전무가 좀 터무니없는 사람이에요. 그 외계인이 우리 같이 산다고 믿고 그 외계인을 잡아다가 외계인 기술을 국방기술에 접목해야 된다. 그런 신념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 델타팀에 태어나자마자 만나는 것이 UFO 소동입니다. 칠성 DD A팀에서 공군과 공동 제작하는 스텔스 드론을 실험하게 된다. D팀을 놀려주기 위해 접시 모양으로 드론을 변형한 후 우성이산 상공에 띄운다. 우성이산이 바로 엑스포 과학공원 뒷산입니다. 하지만 스텔스 기능이 반복적으로 마비되면서 등산객들에게 목격이 되고 UFO로 오인된 결과 TV 뉴스까지 나오게 된다. 이리하여 일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는데 여기 우리 TV 뉴스에 전 대전 MBC 아나운서 권웅순 국장님이 무료로 출연해 주셨습니다. 예, 그래서 더 드라마가 빛났어요. 그래서 UFO가 나타나서 이제 난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보통 드라마에서 UFO가 나온 것이 거의 없죠. 그리고 뭔가 과학을 접목하는 것들이 다 서툴러요. 예를 들면 소품으로 천체망원경을 갖다 놔도 장식만 하고 있지 그거를 들여다보는 장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 어설픈 SF 같아 제가 보기엔. 근데 여기에는 어쨌든 SF를 직접 드론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마침 그때 시기를 맞춰서 사이언스 페스티벌이 열릴 때 해체 명령을 받은 D팀이 마지막 과제로 이제 거기 가서 페스티벌에서 이제 참가합니다. 만들자마자 이별하게 된 거예요. 해체 명령을 받은 D팀은 마지막 과제로 엑스포 과학공원 일대에서 열린 대전시 주최 사이언스 페스티벌 행사에 칠성 DD를 대표해 참가한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D팀 멤버들은 행사에 참가해 최선을 다한다. 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반전이 기다리고 있는데 예, 거기에 이제 나오는 OST가 이제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이제 꿈돌이의 추억이죠. 오한꿈 박사가 이제 부르는 거로 나오죠. 가사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노란 해와 파란 해가 저물어 가는, 그러니까 감필라고 행성에 황혼이 오면 백조자리 알베레오라는 별, 그 별이 천체망원경을 보면 노랗고 파랗게 보이는데 그 별을 도는 행성, 감필라고가 바로 꿈돌이가 온 행성이라고 우리가 설정을 했죠. 꿈돌이 행성에서는 노란 해와 파란 해가 뜨는 거죠. 오늘도 꿈돌이는 지구를 그리며 언덕에 홀로 앉아 추억에 잠기네. 아, 왜 날 안 불러? 지금 엑스포 끝난 지 30년이 넘었는데 이제 그러고 있는 거죠. 태양계 세 번째 행성 아름다운 지구, 그 중에서도 아시아 대한민국, 엑스포 대전, 보석 같은 별들이 하나둘 반짝이면 감필라고 왕국의 달빛이 비치네. 그 출연은 우리 대한사랑 악단입니다. 세 편의 드라마에는 졸저 블랙홀과 우주론 저술할 때 동원했던 우주신령과 제자들 인형 그 탈들도 전부 드라마에 출연했습니다. 그 다음에 저도 정말 못했는데 발연기 했는데 예산도 없고 저 박사 할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출연했습니다. 저는 그 옛날 저 시간의 역사 책 처음으로 우리나라 소개해 주신 제 현정준 은사님의 성함을 글자 하나만 바꿔서 현경준 교수라는 이름으로 출연을 했었습니다. 예, 그러면 바로 드라마 지그재그 델타팀을 클릭하시게 제가 만들겠습니다. 자, 이왕 키신 김에 한번 1편 보세요. 1편 보시면 2편, 3편 안 보실 수가 없습니다. 바로 지그재그 델타팀 1편을 보시겠습니다.